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자, 오늘은 신살 중에서 오늘은 공망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살은 운명학에서 명리학에서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양념이 없으면 음식이 아무 맛이 없죠, 그죠? 우리가 사주팔자 음양오행 내지 오행으로 푸는 생극재화로 푸는 선 음식으로 말하면 재료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신살이라는 것은 하나의 양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어우러지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음식이 아주 맛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살은 사실은 공부를 나중에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냥 사주를 완벽하게 풀고 정도 됐을 때 이 공망이라는 공망의 신사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사라는 것은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영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살에 대해서 앞에 제가 뭐였지 홍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고, 그럼 오늘은 공망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망살 한자를 한번 볼까요? 빌공자 비었다 는 뜻이고, 이는 뭐 비었다, 뭐 없다, 뭐 이런 등등 근거가 없다, 등등 허무하다, 허공 이런 식 그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한자로서는 망은 그런 잃다, 잃어버리다, 망하다는 뜻도 있고 죽다라는 뜻도 있고 등등 좌우지간 이게 공망 한마디로 말해서 비고 망하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운명적으로 말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친관계든 기타 사회적인 어떤 재물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등등, 그죠? 인연이 없다 이렇게 운명학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공망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없다는 뜻이죠, 그죠? 없고 인연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게 사주에서는 가면 어떻게 이걸 쓸 것이냐 이렇게 중요하죠, 그죠? 무조건 없다는 개념이, 살이라는 게 주기를 살자 썼는데 없다는 개념이 나쁠 것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대체로 이거를 좌우지간 공망살을 안 좋은 쪽으로 인연이 없으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신사를 하기 전에 본래는 사주 팔자의 음양 오행 생극 지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 공망살이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거기 쓰임새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운명학인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배울 때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기본 원리만 알면은 다 맞을 것 같은데 안 들어맞죠, 그죠? 왜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똑같은 어떤 공망살인데도 어떤 데는 좋게 작용하고 어떤 나쁘게 작용하니까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죠? 자, 오늘 그거보다는 이제 공망살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간단히 공망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흑판에다가 이렇게 실제 사주를 하나 적어놨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감명한 실감 사주입니다. 실감. 얼마 전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 사주인데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 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또 소개가 들어온 그런 사주인데요. 자, 이 사주를 공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깐에 나온 원리를 이제 보면은
물론 일반인들은 이 원리를 알 필요가 없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아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육식갑자가 있죠. 그죠? 갑절, 죽,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 임신, 계유, 갑수를 쭉 가 육식갑자가 있는데, 그 육식갑자가 보면은 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순, 갑인순, 갑진순, 갑오순, 갑신순, 갑술순, 이렇게 6개 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쭉 이렇게 천간에 이제 갑부터 해가 나가는데 지지에 짝을 지어 나가거든요. 지지가 있잖아요.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있고,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개가 있는데 짝을 지어 나가면은 마지막에 지지, 그러니까 띠가 2개가 남아요. 그 남는 게 공망이에요. 공망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간 갑목이 갑자가 나면은 갑자 을축 쭉 나가면 나중에 술해가 남죠. 그죠? 그게 갑자순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일주라든지 연주한테는 그 술해라는 게 짝을 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공망인 거예요. 지금 인연이 없는 거죠. 그죠?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공망은 보를 때 이게 이제 연주거든. 연주라는 것은 태어난 해죠. 그죠? 을축년이거든요. 을축년은 85년생이거든요. 자, 연에서 본 공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에서 공망, 내 자신의 일주에서 본 공망이 있거든. 대체로 이 크게 2가지를 다 보거든요. 원칙은 뭐 다 봐도 되죠. 그죠? 시주에서 봐도 되고, 월주에서 봐도 되고, 다 됩니다. 원래 더 확대 해석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해석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에, 태어난 연주에서 본 공망, 일주에서 본 공망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제가 항상 하기잖아요. 이 연이란 것은, 연은 쉽게 말해 띠죠, 띠. 이 연주란 것은, 띠란 것은, 이거는 본인 자신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이야기죠. 그죠? 뭐 명리를 제대로 모르신다든지, 저는 무속인들의 이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띠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띠는 조상자래,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고, 내지 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을 하기는 해요, 나한테. 왜냐? 당연히 조상이 나한테 작용을 하죠. 전생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죠. 그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 그래서 이 조상 자리에서 연주에서 본 공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연주에서 보면은 월, 일, 시가 공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상과 관련돼서 공망이 있는 거예요. 공망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야? 조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공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도, 그러니까 나는 이 공망이, 내가 볼 때는 이 일주에서 볼 때 공망이 아닐 수 있겠죠. 그죠? 나는 간절히 만약에 이 공망을 원하나 조상이 계속 그거를 못하게, 조상 인연에서 그거를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상이 방해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일주라는 건데, 일주, 요건 나거든요. 일주에서 보면 공망이 될 수 있겠잖아요. 연, 월, 시가 공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하고 공망이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을 볼 때는 나하고 공망인지 조상하고 공망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착각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리라는 게 파고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주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주가 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온 사주인데요. 전화 상담을 했는데, 제가 사주를 딱 적어놓고 보자마자 바로 왜 이 모친이 이제 자기 엄마죠, 그죠? 모친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왜 들어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뭐 조건 뭐 이런 거를 어떤 유추해가지고 때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사주가 지금 이 남자인데 건명이에요, 건명. 남자 사주예요, 남자. 남자 사주인데 85년생, 나이가 원래 37이죠, 그죠?
보통 이제 엄마가 나이가 37에 아들 이게 물어오니까 뭐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뻔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이 사주가 사주를 보고 이 사주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을까 하고 바로 파악하는 게 좋아요. 예. 자, 이 사주를 제가 보자마자 이 결혼에 문제가 있겠구나 바로 판단했죠, 그죠? 그래서 사주를 이제 적고 나서 원래 이제 이 전화 상담할 때 절차가 있거든요. 예,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전화가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받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아들 사주 네, 제가 사주를 봤는데요. 사주가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있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죠, 그죠? 자, 제가 이 사주를 보고 한눈에 파악한 게 뭐겠어요? 네. 공망을 파악해요. 공망. 네. 이 사주는 보면 사주가 좋아요. 네. 사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다는 게 이제 사주가 좋다는 것보다는 사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안정도 돼 있고 있을 거는 다 있고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이 37사람은 아들 사주를 엄마가 상담을 했겠어요? 반드시 어떤 고민거리 있긴 했겠죠. 근데 그게 사주상의 원고에 딱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했는데 자, 이 사주가 한번 볼까요? 자, 왜냐면 이 사주가 을축에서 보면은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 계유, 갑술, 술해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가 공망이에요. 공망. 그러니까 을축 조상 자리에서 봤을 때 월지가 공망인 거예요. 자기 붙인 자리가 공망인 거예요. 육치자만 자리로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도 기사 일주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갑자, 을축, 무진, 기사. 예. 기사에서 봤을 때도 요게 해가 공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주는 연주하고 일주하고가 같은 순이죠. 그죠? 조상하고 개인이 많아요. 이 사주는. 그런데 이 월주가 공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월주가 공망이 됐다는 월주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월주가, 이 해수라는 놈이, 이 기토의 지금 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당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해수가, 십신상으로 정제예요, 정제. 예, 정제라는 것은 뭐예요? 예, 남자한테 정제는 처거든요, 처. 여자, 배우자입니다. 예, 그냥 한눈에 그냥 처가, 배우자가 공망이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공망사를 맞았거든요. 나하고도 공망인데 조상하고도 공망이에요. 이렇게, 공망이 오리지널로 들어붙죠. 그죠? 사실 월주기 때문에 이 해수 정제라는 게 굉장히 힘도 있고 좋거든요. 파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망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것은 없다는데,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는 게 이 전체에서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작용 안 한다는 거예요. 자체로는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그죠? 있는데,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작용이 안 된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묘하게도, 조상하고도 공망이 돼버리고, 나하고도 공망이 되니까 이 정제제를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주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게 여자가 잘 나와 있죠. 그죠? 아주, 월지를 차지해가 잘 나와 있고, 사이에 충을 해가지고 충입하거든요. 충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연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공망이 돼버리니까, 이게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대운도 보면 쭉 흘러왔는데, 대운에서도 올 수 있었는데,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공망이 돼버리니까,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교 다닐 때 여자도 많고, 친구도 많대요. 이게 또 월지니까, 학교 친구는 여자친구, 이성친구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배우자는, 로서는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배우자가 될 여자가 있고, 그냥 여자친구일 수가 있죠. 여자친구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한눈에 제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사주가 보니까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주도 좋고,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보니까, 직장도 좋은 것 같고, 직장에 보면 좋죠, 그죠? 실제로 그렇대요. 학교는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직장도 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좋아요,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잘 생기고 멀쩡하대요. 그런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모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힘들죠, 그죠? 부모가 봤을 때 하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직장도 좋고, 사람도 뭐 멀쩡하고, 학벌도 좋고, 한데 결혼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가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더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하지만 이 공망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조건을 가지고 까다롭게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 이게, 이 공망을 해결해 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잠깐 해드렸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뭐 상당히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공망이 들어버리면은, 이 공망이라는 게 이제 이건 육친에 대한 좀 해석이잖아요. 이 자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혹시 부친이 살아 계시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부친하고도 인연이 없는데요. 그랬더만은 그렇대요. 정말로 안 맞대요. 지금 따로 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덜 심각한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대요. 그렇죠. 이게 부친 자리죠, 그죠? 부모 자리에 있는 데다가 이 제가 또 이 사주에서 봤을 때는 또 부친이에요. 그래서 부친하고도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렇게 육신은 또 그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 재물도 이 자기한테 재물 돈이잖아요. 이 돈도 이 부친은 돈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재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 재물이 자기하고 인연이 안 돼요. 그 얘기 해드렸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주가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개명을 하려고 이름을 2개나 다른 데 지었대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부친이 이 아들의 부친이 절대 못하게 한대요. 그렇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가 원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이게 공망살이라는 거야.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 공망살이 흉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아까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은 살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 사주에서는 이 공망살이 나쁘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살이라는 것은 사주 전체에서 봤을 때, 나한테 봤을 때, 주인공한테 봤을 때 이게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글자, 쉽게 말해 좋은 글자, 사주에서 말하면 용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희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글자가 공망이 들은 경우에는 이건 나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필요한 기운인데 그걸 공망을 시켜버렸으니까 상당히 안 좋죠.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리고 이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또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갈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원해요. 원하지만 내가 취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이 해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주 보면은 이게 자기한테는 재물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 겨울에 태어난 기토가 병인시에 나고 천간에 정화도 뜨고 해가지고 이 해수가 자기 사주에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이제 공망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부친과 관계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이 공망살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망살이 해수가 이 사주에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흉신으로 작용한다. 나쁜 기운이다. 그러면 이 공망은 좋습니다. 좋다는 개념보다는 전화위복된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항상 나쁘게 작용하지만 결국은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병인시에 태어나지 않고
뭐 밤에 태어났다든지 오후에 태어났더라면은 이 공망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주에서 이거 공망을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살이랑 신살은 사주 구조를 파악을 하고 기륭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걸 나쁘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망살에 대해서 제가 대충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공망도 뭐,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요. 뭐, 공망도 오행 따라 달라요. 목화, 토, 금, 수. 그러니까, 목이 공망일 때 다르고, 화가 공망일 때 다르고, 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신 공망도 다 다르고, 그죠? 십신 뭐, 비급, 뭐, 식상, 관성, 인성, 뭐, 이런 식으로, 재성. 이게 또 공망일 때 또 각각 내용,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어지간 큰 틀에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공망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작용력이 강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음식을 하면 양념이라고, 양념. 양념이 그 작용력이 강하죠, 그죠?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양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맛을 내냐에 따라서 완전 음식 맛이 달라지니까 이 사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사주에서 볼 때 이 살이라는 놈도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판을 잘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신사를 넣어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이 이제 옳게 바르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망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뭐가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고 결정적으로 뭐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공망살에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공망살이라는 게 사주에서 병으로 작용하는지, 그러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 운명학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운명학을 잘 맞추고 안 맞추고 있는 거는 처음에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사주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을 쉽게 말해서 사주병이라고 그러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처방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만 실제로 사주를 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신살 중에서도 공망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